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 진영의 집회가 개천절인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 개국을 요구하면서 열린 촛불 문화재에 대한 납불 성격의 집회로 조국 사퇴가 진영 간 세대결 양상으로 더 번지는 모습입니다. 네, 집회가 있었던 시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조국 정국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광화문 일대, 서울시청까지요. 범보수 진영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있었던 집회, 맞불 성격의 집회인데 혹시 두 분 현장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회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그 탄핵 집회가 있었잖아요. 2016년도 가을부터 2017년도 봄까지. 그때 이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어제 그 현장에 좀 있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예. 제가 우선 느낀 건요. 논리적인 측면 이전에 예.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양 진영이 극단으로 치닫다가는 상당히 이건 위험한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비유는 좀 비하할 수 있는데 해방 직후에 좌익 우익 대립이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예. 어제 그 현장에는 사실 이번 사태와는 좀 무관한 주장도 많이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태극기라고 불리는 이제 그 집회하시는 분들 그런 주장들도 여전히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조국 장관이 지금 그 자리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의 그 집회에 많이 혼재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은 지난 28일 검찰 개혁 그리고 이른바 조국 수호를 외쳤던 그 서초동 집회 거기도 또 이럴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은 원하는데 조국 장관 싫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양쪽의 극단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장에서 이른바 광장에서 말이죠. 검찰 개혁 원하는데 조국 장관은 싫고 또 조국 장관은 싫은데 태극기 세력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양쪽 서초동에도 갈 수 없고 광화문에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른바 그런 중간적인 목소리가 너무 지금 위축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게 대다수의 민심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서초동 집회도 그렇고 너무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양극단의 진영 대결로 완전히 정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태의 본질은 처음에 조국 장관이란 조국이란 분의 그 의혹에 관련된 수사였는데 이것이 진영 대결로 가고 또 검찰이 이제 개혁에 저항한다 이런 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양대 정당의 진영 논리로 가고 어제 또 정당의 지도자들이 다 출동을 했어요 거의. 지난번 28일 날도 민주당의 중진들이 나와서 검찰 내려와라 검찰총장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양당의 정치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분명히 의도도 있어 보이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내일도 또 서초동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야 정치 지도자가 됐건 보수 진보의 원로들이 됐건 멈춰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건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광장민주주의, 촛불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동안.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 탄핵 무효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촛불민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었던 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2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광화문 집회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동일한 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지형이 왔냐라는 거죠. 자꾸만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말고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양극단의 진영에 대립으로 간 것이 더 문제인 것이지 이 광장에 모여서 양 진영이 대립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요. 이번 광화문 집회는 두 가지 면에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검찰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죠? 자, 민주적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가 저런 식으로 역할을 못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민주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세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정부는 촛불 집회로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같은 그 집회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2017년도 대선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만약에 문재인 퇴진이가 나오면은 현장에 가서 설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초과되는 어저께 집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는 부분은 뭐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거는 광장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의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힘은 어떻게 통제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우리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정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고 이제는 이거 자꾸만 늦춰서는 안 된다. 무슨 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저는 어저께 나왔었던 많은 국민들의 그런 욕구, 물론 강한 극우적인 보수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는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규모거든요. 이런 거를 좀 깊이 좀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요. 지금 서초동 집회에 나온 분들은 또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 이제 조국 장관이 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마찬가지들이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은 절대로 안 된다.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또 검찰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번에 개입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검찰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얘기들 들어보면요. 도저히 양쪽이 접점이 보이질 않아요. 지난 그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촛불 집회는 그건 압도적인 민심이었어요. 여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수 세력들은 다 그때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 말씀에 거의 100% 공감을 해요. 단지 제가 걱정했던 것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요. 지금 민주당이 지나치게 무슨 좀 폄하한 듯한 발언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각 정당의 지금 과도한 그 양극단의 관점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나타난 것도 분명한 민심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좀 극우적인 발언들을 제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은 참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본질이 희석되고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지난 28일 날 이제 200만이 나왔다, 뭐 100만이 나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서초동 집회가 200만이면 그럼 우리 뭐 더 보여주자 이런 세대결 양상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이죠. 동원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거기는. 너무 이걸 갖다가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동원된 분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거기. 우리공화당 차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지만 일단은 이 어제 집회는 어쨌든 조국 장관은 안 된다는 일단의 민심이 있는 것이고 또 서초동 집회는 조국 장관 반드시 수호해야 된다. 그래야 검찰 개혁한다. 라는 민심도 있는 거예요. 너무 갈라져 있으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께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뭔가 이 일을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끝나고 나서 뭐 300만, 400만 얘기 또 할 겁니까? 어제 집회 그리고 지난 주말 집회 모두 민심이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야 한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국회에서 대의민주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그 집회 현장에 사실 국회에서 야당 측 의원들도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뭐 동원령까지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런 장외로 나오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외에 나와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마이크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무너져면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내각제적으로 대통령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집권 여당, 나는 지금 같은 최약체 집권 여당을 처음 최악의 정당이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은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 건강한 정부가 나옵니다. 미국의 그 행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막 그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소속된 공화당이 잘못된 건 잘못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요 집권당이 모든 것을 다 정부를 옹호하고 검찰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수사 검사를 고발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은 것을 무조건 야당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집권당과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하버드대학교 레이비츠하고 리블렛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리블렛이라는 교수가 쓴 건데요.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이겁니다. 민주주의와 극단주의자들의 잘못된 예를 들어서 더 나가서 이러한 동맹들이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가 있어야지만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데 상호 존중이랑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야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여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자제란 거는 뭐냐면 합법적 권한이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대하고 타협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붕괴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에 대한 힘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할 수 없이 장외 집회를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의회주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의민주주의 복원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것의 시발점은 야당보로 들어온다는 거는 그건 현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야기시킨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걸 자꾸만 야당 의원들이 잘못했고 집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집권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이러한 책임감이 더 무거운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것이 끝나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집회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보 세력만이 집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세력도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다. 집회의 균형 감각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요. 훨씬 나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국 수사에 대한 부분들도 검찰도 빨리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거기에 발맞춰서 대통령도 이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화되지 자꾸만 이것이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느냐 어느 쪽이 세를 더 많이 불러 모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는 제가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두 분께서 정치권에 던지는 여러 가지 의견 또 충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최 교수님께서 그러셨나요? 이 정파적 성격을 배제한 정치 행위는 없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난 28일 집회 또 어제 있었던 집회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또 한국당은 또 어제 집회에서 또 다시 힘을 얻었는데 지난번에 집회에 대해서는 조금 움찔했다고 그런 뭐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선도 있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상황도 감안했을 때 보수 통합과 관련한 지금의 어떤 민심과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민심으로 또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민심이라는 게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대체로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여론이 민심으로 이제 확정이 되려면은 상당히 압도적인 하나의 세가 형성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쪽이 더 높아요. 대체로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이제 긍정보다 부정이 좀 높은 여론조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압도적 차이 별로 안 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초동 집회도 그렇고 광화문 집회도 팽팽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서로 막 200만, 300만 막 주장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요, 전형적인 부정적 의미의 광장 정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그 제도화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뭔가 이제 그 법적 제도화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 국회가 그렇지 않을 때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로 압박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지난 전형적인 그 박근혜 탄핵이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서로의 각자 주장만 지나치게 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은 다 지금 말씀처럼 한국당 이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좀 이제 지난 서초동 집회로 위축됐던 분위기가 좀 바뀌는 변곡점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모르겠어요. 내일 또 더 많이 나오고 또 무슨 검찰개혁이 더 많이 나오면 또 다시 이 뭐 수사의 방향에 이런 게 또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헌팅턴이 얘기한 제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로 우리는 운영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시민들의 에너지거든요. 시민들의 개혁 에너지가 더 국회에 투입돼서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동력이 떨어진 거라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많았는데 이번 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양쪽이 굉장히 그 지금 에너지가 이제
에너제틱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양극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회 합의를 모색해 나간 이 기능이 지금 우리가 상실됐다. 다시 말해 정치가 실종된 거고 만 거예요. 결국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가치를 뭔가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인데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치의 정의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절충할 이제 접점이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나서 조정을 좀 하고 그래 이 조국 사태도 어떻고 검찰 수사 좀 지켜보고 뭐 이런 얘기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검찰은 한쪽에서 무조건 저항하는 집단인 것이고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고 한쪽은 무조건 그건 또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건 정말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정치는 부재하고 정치 실종된 상황이고 말이죠. 좀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이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 재판 결과까지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그건 하고 낫지 않을 것 있잖아요. 같아요. 재판 결과라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아주 원론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 법원의 재판까지 기다린다? 글쎄 그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건 민주적인가? 예. 민주적이라는 건 꼭 어떤 법치가 아닌 게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여론된 형성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라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거는 이 사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연합뉴스 TV를 보잖아요. 그것도 많이 보고 거기에 저희가 이 초창기부터 아주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조국 사태는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문제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가 지금 실종된 상태고 뭐 정말 뭐 윤리적 폐지 상태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헌티턴 교수는 1962년대 정치 불안정이라는 그러한 그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였었냐면 참여 폭발의 위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좋지만 그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게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통제하고 나름대로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헌팅턴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참여에 굉장히 폭발이 오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가. 오히려 이 참여를 폭발시키는 원인 제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리의 정치, 대결의 정치라는 것에다가 양비론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어떻게 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서초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검찰 개혁의 욕구가 높은 건가요? 서초동에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검찰 개혁을 원하면 왜 검찰청에서 해요? 국회 앞에서 해야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대놓고 마치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빨리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로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취임돼서 밝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더 나아가서 공정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갈 청사지로 가득 차 있다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정반대로 다음 달이면 딱 전환 반환점을 돌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대통령이 취임돼서 밝힌 약속 그대로만 실천해라. 그러면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저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이나 이 여권에서는 만약에 지금까지 왔는데 이 결단이라는 건 사실 사퇴 쪽에 많이 무게를 두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조국 장관이 지금 사퇴하면은 한국당 등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저희 추론입니다만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한국당 등 수구 세력에게 완전히 밀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시기가 아니다 지금 도저히 뭐 사퇴를 했으면 벌써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만약 사퇴가 완전히 밀린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일리가 있게 들려요. 이거 아주 정치공학적인 생각인데 그렇더라도 말이죠. 계속 이제 양쪽 그 집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라진 거에 원인 제공은 분명히 여권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발상을 바꿔서 오히려 민심이 양쪽에 갈라진 걸 어떻게 이걸 통합해 내느냐 쪽으로 한다면 그런 아주 그
진부한 정치공학적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치공학적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참 걱정스러운 거는 예. 뭐냐면 저는 정치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정부가 무너지는 공통적 패턴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이번에 지키지 못하면 왜 정권이 무너져요? 아니 오히려 그걸 빨리 깨끗하게 매듭을 져야지 오히려 정권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랑 문건이 섞였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뭐 찌라시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피해 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나왔을 때 끝까지 부정을 하면서 그것을 보도했었던 보수 단체,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를 아니 부패 한 집단으로 몰고 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잖아요.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짓고 가야지만이 박근혜 정권이 나름대로 새롭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오기 정치하고 그리고 폐쇄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집권당이 무기력할 때 예의 없이 정권이 무너졌다. 과거 모든 정권이 그랬어요. 예. 지금 왜 그런 패턴을 닮아가는지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인식적, 치명적 인식적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 진보 세력이 조국을 비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장외 집회 관련된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 국회 내에서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0대 국회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기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이맘때쯤 되면 국감에서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렇죠. 증인들이 누가 나왔는지, 어떤 뭐 문제점이 밝혀졌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야 하는데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고 무조건 다 조국으로 지금 다 귀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국 예. 대전이란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국정감사도 온통 조국 얘기예요. 예. 모든 상임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보건복지도 연결돼 있더라고요. 예. 부산대 의전원이 포함돼 있으니까 뭐 저기 법사위 연결돼 있죠. 저기 운영이 청와대 또 운영이 돼 있죠. 교육이 관련돼 있죠. 정무위, 금융위원회, 펀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보도는 거의 없어요. 국정감사라는 게 지금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지난해 어떻게 예산 썼으면 이런 것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러면서도 일단 뭐 정치적인 공방도 있어요. 그것도 불가피하죠. 정치권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딱 그 정책만 얘기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조국 장관 관련 이슈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민생은 완전히 실종됐어요. 아까 우리 정치 실종 말씀하셨는데 정치 실종됐죠, 민생 실종됐죠. 지금 대내적으로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뭐 항상 그랬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국가를 생각한다면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이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뭡니까? 누가 어머니인가를 가릴 때 그렇듯이 저는 이렇게 양쪽이 계속 세대결로 가고 이런 거는 적어도 집권 세력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예. 한국당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 그래도 주도권이 역시 국전 세력이 가지고 있다. 오늘이 국감 3일째인데요. 앞으로 한 17일 더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 뭐 정기심 부인 정기심 교수의 어떤 영장 발부 여부랄지 또 조국 장관의 소환이랄지, 그러니까 검찰청 쪽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이 한 대목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또 이쪽 장외 쪽에 한 대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 안에서 뭔가 논의돼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좀 답답한 네네. 마음에서 저희가 여쭤보는 겁니다. 야당이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이제 민생, 특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2년 동안 정규직 118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10개의 통계 지표 중에서 경기 선행 지수를 포함해서 6개가 지금 하강이 돼 있고 10월 2일 날 북한이 SLBM을 지금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제, 안보 모든 위기 속에서 조국으로만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반드시 투치력을 가져가서 민생도 살피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좀 보는데요. 저희들 고등학교 교과서 때 안톤 슈낙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산문이 있습니다. 이걸 조국 사태와 빗대어서 본다고 한다면 장관 하나로 나라가 두동강에 나는 거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니 지금 민의정당 국회가 모든 걸 내팽개치고 조국에다가 매몰 한다?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정치 실종과 국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나름대로 뭔가 좀 추스리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한 야당의 지혜로운 전략 못지않게 여당의 지혜로운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집행부가, 지도부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라라고 압박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민생을 같이 갈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조국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도대체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서로 상호 아까 얘기한 존중의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임은 결국은 여당이 지는 거예요. 집권 세력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저는 이 주말을 지나가면서 결국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단의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분은 대통령 결단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쪽은 조국 장관의 이 스스로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부인이 어제 소환 조사를 했고요. 뭐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또 직접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선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조국 장관이 지금 물러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근데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판단입니다,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여권 내에 역학관계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낙마하고 나면은 이제 뭐 공세가 더 심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조국 장관으로서도 설령 자기가 사퇴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퇴하기 어려움은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많은 이제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의혹들이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모르겠고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의혹이 많이 생기면은 저는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인도 관련돼 있죠. 어쨌든 자녀 문제, 어쨌든 자신도 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대통령께서 결단 못 하신다면 본인이 결단할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이번 주말을 넘고 뭐 결단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는데 일단 검찰 수사가 지금 뭐 정경심 교수가 어제 소환돼 다시 이제 귀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교수에 대한 좀 소환도 다시 한번 하고 뭐 한다는 거니까 결과를 좀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의혹이 생기면요, 전 정말 결단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이 시작이 돼서 이게 국회의원 혹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뭐 입시 특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다른 야당의 동의도 필요하고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져야죠. 국민들의 80% 이상이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타기로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조국 수사가 끝나게 되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검찰 개혁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요. 예. 두 번째는 특권층들의 특혜 문제와 특권과 관련된 문제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꼭 무슨 뭐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면 채용 비리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속에서 해야 된다. 다만 이 시점에서 국감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만 이거를 어떠한 이슈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기 하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빨리 조국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80% 이상이 요구한다는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80%를 지지했는데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마도 다음 국회에 21대 국회가 들어오면요. 아마 법으로 할 때 1호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의 공감대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중지가 모아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시기는요, 지금 급히 서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느 하나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또 들어오잖아요. 또한 이게 지금 당장 되려면 기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주체는 누군지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상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문제가 또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번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스펙 관련해가지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특권 반칙, 불공정, 부정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긴 하되 이 상황이 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